자, 7단원 연습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합시다. 7단원은 이제 뭐 1차 방정식과 관련된 문제니까 뭐 1차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 내용이니까 문제에서 뭐 특별한 풀이법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기본적인 연산이 조금 복잡하게 나오는 걸로 이제 연습 문제들이 많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1차 방정식 푸는 법과 2차 방정식 푸는 법 자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방법 말고는 뭐 다른 게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연습 문제를 보더라도 뭔가 좀 독창적이거나 뭐 독특한 해석으로 뭘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들이 나온다기보다는 왜 굳이 개수를 이렇게 복잡한 걸 주지? 아니면 왜 이게 문자로 돼 있는데 근해 공식을 쓸 수밖에 없지? 뭐 이런 물음들이 나오게 하는 문제들 중심으로 좀 이렇게 배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푸는 것 자체는 어렵지는 않을 건데 뭐 풀이 과정 시기나 이런 것들은 좀 길어질 수 있고, 여러분이 이제 뭔가 오답이 나왔을 때 거의 대부분은 연산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을 때 이럴 때들이 좀 많으니까 그 부분 좀 주의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요. 절대값이 주어져 있는 그래프를 풀어달라고 하는 건데, 절대값은 항상 기준이 되는 게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요 식이 언제 0이 되느냐, 요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x가 2분의 1일 때 0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표시를 좀 해보면, 저 기준들이 뭘 한 거냐면 이제 세상에 이제 x들이 쭉 있을 거 아니야? 그 x들을 이제 분절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자르는 건데, 한 번은 x가 마일일 때, 한 번은 2분의 1일 때, 이렇게 자르고 나면 영역이 당연히 3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각각의 영역마다 절대값을 풀었을 때 식들이 달라질 거고, 그 식들을 이제 정리해서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지. 자, 첫 번째로 이제 1번 영역을 생각해 보면, 얘는 x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죠. 자, 그러면 x 더하기 1도 음수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x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양수겠죠. 그래서 요때 식은 x 더하기 1 더하기 2에, 여기 음수였죠. 그럼 마이너스 붙여야 되고, 얘는 양수였죠. 그냥 나오고, 자, 요 값이 5-3x. 정리를 해주면요,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4x니까 우변으로 넘겼다고 치면 2x 될 거고, 마1에다가 2에다가 마4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 x 값이 마2 이렇게 일단 하나가 구해졌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것들도 마무리 한 다음에 한 번 더 정리합시다. 자, 네, 두 번째, 다음에는 이제 마1부터 2분의 1 사이가 될 건데, 그때는 x 더하기 1이 양수가 나올 거니까 x 더하기 1은 그냥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는 작은 거였으니까 쟤는 계속 양수 나오고 있겠죠. 얘가 5-3x. 그럼 요것도 계산해주면 x에다가 마이너스 3x 나오니까 마이너스 3x 지워지네요. 그러면 0 곱하기 x는 뭐식 이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게 0만 아니면 이제 성립 안 하는 거니까, 한수를 해보면 1하고 2니까 2 요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만족하는 x 값이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면, 이때는 x 더하기 1은 양수 나올 거니까 그냥 나오고요.
다음에 1-2x가 음수이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얘가 5-3x다. 그러면 저쪽이 4x, 5x 넘어가면 8x, 6 이렇게 나오나요? 그러면 이제 x 값은 4분의 3이 나오겠네요. 자, 요렇게 우리가 범위를 나눠서 각각의 1차 방정식을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값이 주어져 있는 식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이렇게 구한 요 값이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지 꼭 체크해 줘야 돼요. 그럼 얘는 포함되어 있네요. 얘는 애초에 값이 없으니까 뭐 들어있고 아니고 그걸 볼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내가 구한 요 값이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지 꼭 체크해 줘야 돼요. 그 절대값 문제에서 여러분이 오답이 나온다면 구한 값이 범위를 만족하는지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거를 확인해주는 습관을 꼭 들여주시고요. 지금 얘는 뭐 주어진 값들이 다 범위 안에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x 값은 마이너스 2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그냥 4분의 3이다 요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죠. 자, 이제 2번 풀 건데요. 2번은 가우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우스는 그냥 정수라는 생각을 계속 가져주면 쉽게 풀 수 있는데, 얘가 이거라는 거잖아. 근데 지금 주어진 범위가 마일부터 3까지예요. 그럼 요 가우스 x가 나올 수 있는 값은 마일 아니면 0 아니면 1 아니면 2 요렇게만 가능할 거 아니야? 그럼 저기 안에 넣을 수 있는 값이 지금 마일이거나 0이거나 1이거나 2만 가능할 건데, 아니 곱해서 우리 5가 나와야 되지? 그게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아니 뭐 저기 사실은 이 둘 값에 차이가 크지 않아. 차이가 미미해요. 어차피 가우스라는 건 x값보다 크지 않은 정수 중에 제일 큰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차이가 나봐야 1보다 작은 차이밖에 안 날 거라고. 그럼 여기서도 지금 곱해서 5가 될 수 있는 값은 사실 뭐밖에 없는 거야? 가우스 x가 2여야겠지. 그래야 2랑 비슷한 무언가를 곱해갖고 5가 나올 거 아니에요. 사실 1하고 비슷한 뭘 곱해서 5가 나온다. 0하고 뭘 곱해서 5가 나온다. 아니면 마일하고 그거랑 비슷한 뭔가를 곱해서 5가 나온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이 가우스 값 자체가 x랑의 차이가 그래봐야 아무리 많이 난다고 생각해봐야 1밖에 안 나니까. 그러면 가우스 x를 2라고 생각하면 x 값은 2분의 5가 되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도 계속 우리 그것만 생각해봐요. 요 2가 된다는 거는 x 값이 어디부터 어디? 2부터 3 사이에 들어온다는 거고, 그때 내가 구한 이 값이 저 범위를 만족하는지. 그래서 범위가 주어져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건 절대값이죠. 뭐 저런 형태의 방정식을 풀 때에는 계속 내가 구한 값이 저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지 그걸 끊임없이 체크해 줘야 돼요. 저거 때문에 틀리면 되게 억울한 문제니까. 자, 이제 3번인데요. 3번은 방정식이 좀 복잡해 보이네. 삼 번 방정식이 a에 b-c의 x제곱 더하기 b에 c-a의 x 더하기 c의 a-b는 0.
자, 요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그냥 인수분해가 될까? 저걸 쪼개서? 그냥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면 약간의 테크닉을 좀 사용해 봅시다. 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 식을 보면 개수만 볼게요. 개수만 봐주면 여기 AB 빼기 AC 있고요. 그 다음에 BC 빼기 AB 있고요. 그 다음에 CA 빼기 BC 있네요. 자, 그래서 이 개수들을 지금 다 더해 보니까 딱 얼마 나와? 0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개수의 합이 0 된다는 건 얘는 x는 1을 근으로 간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x-1을 인수로 갖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저 식이 x-1을 인수로 갖고 있을 거니까 뭐 인수분해를 바로 해줘도 좋고요.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이쁘지는 않잖아. 그냥 될까? 근데 생각보다 그냥 계산하면 나올 것도 같아서 조립제법 해봅시다. 그래서 1 넣어주면 여기 AB 빼기 AC 나올 거고, 지워지고 BC 빼기 AC 나올 거고 0 나오네요. 그래서 인수분해 해준 게 x-1에다가 AB-AC의 x 마이너스 BC 플러스 AC,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겠구나. 뭐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 그럼 이제 x 하나는 1이고요. 문제의 조건에서 AB 빼기 AC가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저걸로 나눠주고 나면 묶을까요? 또 C로 묶어주면 B 빼기 A, 뭐 요렇게 근이 2개 나오겠네요. 조금 좁은데 여기 좀 차지할까요? 저거 별로 길지 않을 것 같으니까. 4번 문제는 개수에 복소수가 있는 케이스죠.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는 항상 적어도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의 정수가 되게끔 세팅을 해주는 게 방정식을 풀 때 그나마 좀 오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저기 x제곱 앞에 있는 2-3i를 없애주고 나면, 즉 쟤를 정수로 좀 바꿔주고 나면 계산하기가 좀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맞춰주려면 이제 똑같이 2 플러스 3i라는 켤레를 곱해줘야겠지, 전체에다가. 자, 요렇게 곱해주고 나면요, 얘는 4에다가 9니까 13 x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2 더하기 3i에 4 더하기 2i의 x 더하기 i의 2 더하기 3i는 0,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이제
저기 x의 개수분 저기를 한번 정리를 좀 해줘야겠죠. 그리고 저기 이게 문제 풀 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어지간하면 여기는 전개하지 마세요. 여기 전개해주면 더 안 보일 때가 있거든. 그래서 저기는 필요하다면 전개해서 재구성을 해야 될 문제도 있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저기는 전개 안 하는 방향으로 해주고 이제 일단 여기부터 좀 정리를 좀 합시다. 여기 정리해주면 8에다가 6 그러면 2 나오겠네. 그 다음에 12에다가 4니까 16 플러스 16i 뭐 요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13x 제곱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1 플러스 8i x 더하기 i에 2 더하기 3i 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제 이걸 이제 인수분해를 해볼 건데 양쪽에 마이너스 해주면 13에다가 마이너스 2 나오고 3 더하니까 네, 그래서 원하는 숫자 나왔네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 해주면 1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i 요렇게 있을 거니까 풀어주면 x는 i 하나 있고요. 그러면 13분의 2 플러스 4i 하나 있겠네요. 그래서 요렇게 근이 나오죠. 요 인수분해 할 때도 이것도 굳이 2로 안 묶는 게 더 좋았겠다. 얘도 그냥 차라리 여기다가 그냥 2 플러스 16i 이렇게 썼으면 인수분해 할 때 조금 더 잘 보였을 것 같아요. 어지간하면은 특히 이제 저 밑에 있는 제일 뒤에 있는 저 상수항 저 부분은 인수분해 한 상태로 그래야지. 사실 저기가 어차피 곱이잖아. 그래서 제 곱되어 있는 거를 뭐랑 곱해서 저게 나오나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인수로 묶여 있다는 건 당연히 그 곱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3학년 1학기 때 문제를 풀 때도 그러지만 숫자가 되게 크게 나오고 막 이러면 그걸 막 다 전개해갖고 진짜로 막 몇천 몇백 몇십 몇 이렇게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곱하기 뭐인지란 그 구성 그 자료를 좀 계속 갖춰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가 저걸 분리했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지가 더 잘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방정식 요 4개, 여기 4개 풀어봤는데, 요 4개는 이제 뭐 절대값을 포함한 경우, 가우스를 포함하는 경우, 뭐 얘네들 이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라는 목적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미지수로 뭐 어떤 문자가 주어져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 볼 수 있고, 특히 개수가 복소수로 주어져 있을 때에는 최고창 개수의 켤레를 곱해서 최고창의 개수가 정수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양의 정수가 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자. 이제 그렇게 해주고 나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보였잖아요. 근데 만일 안 보이잖아? 안 보여서도 우리 풀 수 있어야 돼. 뭘로? 요렇게 바꿔주고 나면은 근해 공식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해 공식 사용할 때에도 최고창 계속 양수인 걸로 세팅을 해주고 나면 실수할 가능성들이 좀 많이 줄어드니까 그 부분 좀 챙겨서 작성해주는 훈련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2번인데요. 얘는 일단 주어진 방정식의 두 근이 이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뭐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는 모르지만 하나 확실하게 챙겨줬으면 하는 건 대입하는 습관들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원래 우리가 방정식을 처음 배울 때에도 대입해서 만족하는 값을 근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대로 가주면은 이제 저런 정보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 과정을 할 필요가 없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거를 빠뜨리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꽤 많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게 필요했을 때 저 조건을 발견하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어떤 그런 것들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근이란 얘기 나오면 일단 대입해보는 습관을 좀 들여보시고, 그
다음에 fn이 뭐라고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럼 f의 n 더하기 2는 그냥 저기다가 n 대신에 n 더하기 2만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p에 f에 n 더하기 1 돼 있으니까 이때는 p 곱해주고 n 대신에 n 더하기 1, p 곱해주고 n 대신에 n 더하기 1. 그 다음에 q에 f에 n이니까 q 곱해주고 n 대신 그냥 여긴 n 쓰면 되죠. 자, 요렇게 써주고 나면 내가 원하는 건 이거 전체 합인 거죠. 자, 근데 여기만 살펴보면요. 여기만 살펴보면 알파 n으로 묶었을 때 알파 제곱 더하기 p 알파 더하기 q라고 잡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요. 얘를 조금 옮길까? 요쪽에 있는 식도 베타 n제곱으로 묶어주고 나면 베타 제곱 더하기 p 베타 더하기 q 요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네들의 합을 원하는데 이거는 뭐 따질 것도 없이 그냥 0이죠. 그 이유는 얘네가 얼마라서 0이고 마찬가지로 요 아이도 0이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체크해 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0 요렇게만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인데요. 일단 요식이 주어지고 나면 이제 습관적으로 바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오메가.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x-1을 이렇게 곱해줘도 마찬가지로 0일 거니까 얘는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 얘랑 관련된 것들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오메가 세제곱은 1이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요. 요 식에서 이제 뭐 원하는 형태마다 이제 모양을 바꿔줄 수 있는 거죠. 내가 만 오메가 제곱을 알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오메가가 알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1. 요런 것들을 이제 잡아줄 수 있죠. 쟤는 뭐 하나하나 따로 외우는 것보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요걸로 좀 생각해 주면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그 내용까지 뭐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제 저것도 방정식이고 또 저 방정식의 근이 오메가라면 나머지 근이 이제 오메가의 켤레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럼 근계수에 의해서 얘는 마일이 될 거고 오메가랑 오메가 켤레의 곱은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얻을 수 있는 게 있죠. 얘랑 아까 모양 똑같은 게 누구였어요? 얘였잖아요. 여기서 오메가의 제곱과 오메가의 켤레는 같다라는 거를 구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오메가랑 오메가 켤레랑 오메가 분의 1이랑 같다는 것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종합해 주면 결국 오메가의 제곱과 오메가 분의 1도 똑같다, 이런 정보들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요걸 이용해서 1번부터 들어가 보실게요. 그럼 1번에 우리 이제 분모 있는 식부터 좀 어떻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모해 보면 2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3오메가 제곱 더하기 4오메가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2오메가 세제곱이라는 거 결국은 오메가란 얘기니까, 그럼 3오메가 제곱 더하기 4오메가 더하기 2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인 걸 아니까, 그럼 3에다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을 넣어주면 쟤랑 맞춰주려면 이렇게 돼야 될 거고, 최종적으로 얘는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구할 수 있죠. 자, 그럼 분모를 알았으니까요.
저거를 뭐 유리화하고 뭐 이럴 것도 없이 그냥 곱합시다. 그럼 1은 A 오메가 더하기 B에다가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랑 같겠네. 자, 전개해주면요. A 오메가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A의 오메가 마이너스 B가 될 거고요. 자, 요때 오메가 제곱이라는 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더하기 B 마이너스 A의 오메가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거고요. 오메가끼리 정리를 좀 해줄까요? 정리해주면 B 마이너스 2A의 오메가 다음에 마이너스에 A 더하기 B 더하기 1 하면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복소수 형태 정리할 때는 상등 이용할 거잖아요. 그러면 상등 이용할 거면 는 0꼴로 세팅을 해주는 게 일단은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럼 여기서 일단 얻을 수 있는 건 B랑 2A가 같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B가 2A니까요.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거고 B 값은 2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나요? 요렇게 맞춰줄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주어진 상황이 A 오메가 더하기 2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분의 A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1분의 B 오메가 제곱. 자, 요 값이 2다. 요렇게 나왔네요. 일단 정리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를 할 건데요. A 오메가는 뭐 그냥 두고요. 얘는 이제 아까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인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오메가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랑 같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랑 같네요. 그러면 A 오메가 더하기 2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쟤는 양변에 이제 오메가를 곱해주고 나면 분모는 마일이 될 거고 분자는 오메가 제곱이 될 거잖아요. 여기에 마이너스 A에 오메가 제곱이었으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고요. 쟤는 마이너스 B의 오메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2까지 넘겨서 0 때려줍시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줘야 나중에 내가 상등을 쓰기에 편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메가 있는 것끼리 묶어주면 2A 있을 거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B에다가 마이너스 2의 오메가, 그 다음에 오메가 없는 아이들끼리 보면 더하기 A에다가 마이너스 2A니까 4 요렇게 정리가 되나요? 자, 그러면 둘 다 0이어야 되니까요. 2A 마이너스 B는 2가 돼야 될 거고 A 값은 4가 돼야겠네요. 자, 그러면 A는 4였고 B는 저기다 넣어주면은 8에다 2 빼니까 6 이렇게 나와야겠네요.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던 저 참고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대입해 주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뭐 오메가 제곱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다 오메가 형태로 하나의
복소수 형태로 다 정리를 해주고 나서 복소 상등을 이용하면 각각의 미지수들을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형태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죠. 이제 연습 4번 문제 볼 건데요. 이거 시간과 관련된 거에서 그 시침이 움직이는 거랑 분침이 움직이는 거랑 각도만 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침과 분침은 기준이 1분에요. 1분에 각각 움직이는 게 2분의 1도보다 6도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미지수를 세울 때 좀 뭘 넣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좀 덜 하게 되죠. 자, 기준이 되는 시간은 3시래요. 기준이 되는 시간은 3시래요. 그러면 3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뭐 시침은 길게 이렇게 빠질 거고 분침이 길게 빠질 거고 시침이 짧게 가겠죠. 그럼 여기 당연히 직각이라는 거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문제는 그 다음 지나서 그 다음으로 또 직각을 이뤄야 된다고? 그러면 직각을 이루는 상황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얘는 조금 움직일 거고 얘는 그거에 맞춰서 많이 움직여 있는 뭐 어떤 상황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직각인 상황이 뭐 요게 언제인지는 뭐 구하라면 구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둘게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 1번이 처음으로 일직선이 되는 건 언제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처음으로 일직선이 되는 거. 자, 그러면 그때가 되는 걸 우리가 x분이라고 합시다. x분. 자, 그동안에 시침도 움직이고 분침도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x분이 될 때 시침이 움직인 걸 생각해보면 시침은 2분의 1 x도만큼 움직일 거잖아요. 분침은 그동안에 6x만큼 움직이겠지. 자, 근데 일직선이 된다는 건 얘네들이 어쨌든 움직인 거리가 이만큼인데 얘가 일직선이 된다면 분침이 시침보다 90도 정도 더 많이 움직였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지금 우리가 저 빨간색을 그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쟤는 처음으로 이제 그 다음으로 3시 이후에 처음으로 직각이 된 거잖아. 저 뒤에 이제 x분이 흘렀어. x분이. 그러면 지금은 뭐 요런 상황이라고 합시다. 자, 요렇게 되어 있을 때 x분이 흐르는 동안 동안 얘가 이제 2분의 1 x만큼 이동할 거 아니야, 시침이? 2분의 1 x만큼 이동할 거고 그동안에 이제 분침도 이동을 할 건데 그 분침이 이동한 양이 일직선이 되려면 이렇게 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이만큼 움직인 게 뭐야? 6x 양이 만큼 가 있는 건데 얘가 이동한 양이 90도보다 더 많이 이동했어야 얘네들이 지금 직각에서 일직선으로 변하는 거지. 지금 직각이라는 건 둘이 지금 90도 차이가 있다는 거고 일직선에 있다는 건 180도 차이가 있다는 거니까 시침이 움직이는 동안 분침이 움직일 거고 그 분침이 움직인 양이 시침이 움직인 양보다 90도만큼 더 멀리 가 있어야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일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식만 세우고 나면 방정식 푸는 건 되게 어렵지 않은데 식 세우는 게 좀 어렵죠.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고 이러려면 뭐 그림도 좀 그려보고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는지 좀 생각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야 하다가 이제 식 안 세워지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들이 꽤 있죠. 이 문제가 아마 내 기억에는 유제로 막 기본 정석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질문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문제였죠. 분수 계산하기 싫으니까 양변에 2를 곱합시다. 그러면 12x에서 x를 빼준 게 180이 될 거고요. 그럼 x 값은 11분의 180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 일직선이 되는 게 몇 분인지, 요거는 이제 식은 되게 간단해요. 근데 그 식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90도가 되는 상황을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그렸구나. 이렇게는 절대로 될 수가 없죠. 얘가 지금 움직이는 양이 당연히 6x가 더 많을 거니까. 그래서 이 다음에 만들어지는 90도는 이렇게 만들어줘야겠네. 얘가 요만큼 갔을 때 얘가 요만큼 가 있는 요런 형태에서 이제 처음 90도가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이게 아니지. 요쪽으로 가 있어야 되는 거지. 요쪽으로 가 있는 동안에 얘가 이만큼 움직인 게 6x가 되겠죠. 그려놓고 나니까 이상해서 봤더니 그쵸. 90도가 되려면 일단은 3시 30분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래서 2번을 보면 그 이후에 지금 저 빨간색으로 만들어진 이후에 또 언제 직각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 다시 그 빨간색 상황에서 다시 또 90도가 만들어지려면 그때는 이제 그 분침이 이제 저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얘는 가능한 시간이 일단 4시는 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준을 이렇게 4시로 잡아 놓을게요. 여기가 12가 있고 여기가 4가 있는 요 4시인 상황으로 잡아 놓고 나면 여기 전체 각은요 한 칸에 30도니까 이렇게 120도라는 건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일정한 시간이 흘렀을 때 요만큼 우리 간 걸 이제 아까랑 마찬가지로 x분이라고 합시다. x분이라고 잡아놓으면 얘는 6x 움직였을 거고 얘는 그동안에 2분의 1x 움직였겠지. 그때 여기가 직각이 되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직각이 되는 걸. 자, 그러면 얘는 식을 요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2분의 1x를 흘렀을 때 상황을 생각해보면 지금 시침이 위치하는 각도는 12를 기준으로 했을 때 120에다가 2분의 1x만큼 간 거죠. 요게 지금 시침이 위치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분침의 위치는요 딱 6x만큼 있겠네. 지금 12에서부터 6x만큼 이동한 거니까. 자, 그럼 얘네 둘의 차이가 지금 직각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20에서 2분의 1x를 더한 거에서 6x를 뺀 게 지금 딱 90도 나오면 되겠죠. 지금 여기를 표현한 거거든. 지금 시침의 이동, 이 시침이 위치한 데에서 분침이 위치한 데까지를 빼주면 거기에 90도가 나오면 될 거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 분수 계산하기 싫으니까 2배 해주면 240에다가 마이너스 11x를 한 게 180이네요. 그러면 11x는 넘어가주면 60, x가 11분의 60이겠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직각이 두 번째로 나온 거잖아요. 첫 번째로 나온 상황을 지나서 그 다음으로 나온 거였으니까 얘는 무조건 4시는 넘어야 되는 거고, 그 4시를 기준으로 x분이 흐른 뒤에 90도가 되는데 그 x가 11분의 60이었던 거죠. 그래서 4시 11분의 60분 이렇게 해주면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네,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사실 뭐 계산이 어렵다기보단 이걸 가지고 식을 세우고 발상을 잡고 하는 것들이 실수하기도 되게 좋고 어려운 부분인 건 맞는데 뭐 정석이니까요.
뭐 매번 이런 문제가 정석 말고는 잘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7-5번인데요. 요거는 그 예전에 중등에서는 여기 공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빠져버려 갖고 뭐 일단은 공식이나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어떤 거였냐면 내가 여기 안에다가 아무렇게나 이제 직선을 그었어요. 아무렇게나 직선을 그었어. 그러니까 현을 두 개 그어준 거지. 현을 긋고 나서 각각이 이제 교점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까지 거리를 봤더니 A가 A고 B야. 여기가 X고 여기가 Y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공식은 뭐였냐면 A, B는 X, Y예요. 이게 뭐 증명하는 게 이렇게 어렵진 않은데 내가 여기다 이렇게 그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그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여기가 지금 똑같이 원주각인 거고 여기가 똑같이 원주각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조그만 삼각형하고 밑에 있는 큰 삼각형이 서로 닮음인 거죠. AA 닮음이니까 길이의 비율도 똑같아야 될 거고 그래서 A 대 Y랑 X 대 B가 같아야 되고요. 얘를 정리해주면 A, B는 X, Y라는 것들이 도출이 되는 거죠. 요거를 이용해서 얘를 풀어주면 지금 얘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고 그 다음에 중점 MN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길이는 1이고요. 요 길이도 1인 거죠. 자, 그때 NP의 길이가 알고 싶대요. 여기가 X인데 대칭형이니까 여기도 X겠죠. 그리고 중선 정리 때문에 여기는 1이어야 되죠. 요거를 필요한 것만 잘라갖고 오면 여기가 1이고요. 여기도 1이고요. 여기가 이제 AB. 그 다음에 여기가 P, 여기가 M. 요 거리가 X, 요 거리가 X 플러스 1인 거죠. 그래서 1 곱하기 1은 X 곱하기 X 더하기 1과 같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은 0인 거네요. 자, 얘는 인수분해 안 되니까요. 근해 공식 이용해주면 2분의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5 이렇게 되나요? 자, 근데 당연히 X는 길이니까 요 NP의 길이는 2분의 루트 5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몇 번 하다 보면 매번 나오는 패턴이라서 뭐 구해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만약 저걸 모르다고 할지라도 뭐 보여주는 방식이 어렵진 않아요. 아까 우리 요 상황에서 저것도 만일 뭐 저기 공식이나 이런 걸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아니면 혹은 저 공식을 바로 사용하기 너무 그렇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어쨌든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것들인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 이렇게 직선 그어주고 요렇게 직선 그어주고 나면 요각이랑 요각은 원주각으로 똑같고요. 요각이랑 요각은 원주각으로 똑같고 그래서 뭐 이름을 좀 붙여주긴 해야겠죠. 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M이었고 여기가 P였고 여기 뭐 Q라고 붙일까요? 그러면 이제 삼각형 AMQ랑 삼각형 PMB랑 서로 닮음이라는 거, 이건 AA 닮음이라는 것만
설명해 주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공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길이의 비율이 똑같다라는 걸로 가는 거니까. 요거는 네, 처음에 봤을 때만 좀 당황했을 거고, 이게 몇 번 나왔잖아요. 기본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뒤로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아마 뭐 크게 어려워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1번은 절대값이 이제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는 절대값을 이제 풀기 위해서 뭐 제곱을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뿔말을 붙여서 생각하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을 풀어주고 나면 얘가 1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마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이 뭐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귀찮은 건 맞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엄청나게 뭐 제곱을 해갖고 뭐 4차를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정도까지 뭐 어마무시한 건 아니니까 절대값을 하나 없애버리고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제곱한 거나 절대값 제곱한 거나 똑같기 때문에 뭐 요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얘는 절대값 x제곱 빼기 3절대값 x 더하기 2 뭐 요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요게 인수분해가 되죠. 요렇게. 그럼 이제 절대값 x 기준으로요, 우리가 0인 것도 알고요, 1인 것도 알고요, 2인 것도 알고 3인 것도 아는 거죠. 자, 그러면 x 값은요 0이거나 뿔마 1이거나 뿔마 2거나 뿔마 3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절대값이 두 개나 있으니까 되게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뭐 사실은 인수분해 가능한 그냥 예쁜 2차 함수, 2차 방정식 정도의 문제밖에는 안 됐네요. 자, 2번은 이제 가우스인데, 보통 이제 가우스와 관련됐으면 범위를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방정식이 어떻게 풀리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뭐 그때는 그 범위에 맞춰서 각각의 가우스 값들을 정수로 바꿔주면 되겠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더라도 가우스가 정수인 거는 변함없는 거죠. 가우스가 정수라는 건 변화 없으니까, 그럼 얘를 이제 뭐 그게 절대 가우스 x냐 가우스 x 제곱이냐 이런 거는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정수라는 게 중요한 거지. 자, 요렇게 둘 건데요. 그리고 나면요, 지금 뭐 여러분이 이제 하나씩 더,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이제 몇 번 얘기하긴 했지만 이제 뭐 잘 눈에 안 들어왔을 건데, 요렇게 둘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생각해 주세요. 당연히 이제 알파는 0하고 1 사이의 값일 거고. 자, 그러면 x제곱은 이제부터 n 더하기 알파 해주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쟤는 n 해주기로 했죠. 하고 2를 뺐더니 0이라는 거네요. 넘겨주면요, 2n이고, 2n에서 n 뺐으니까 n 되겠네. 쟤를 괜히 넘겼나? 마이너스 2알파 뭐 이렇게 잡을게요. 자, 그럼 이제 알파라는 값은 항상 0하고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요 값은요, 요 값은 나올 수 있는 게 정수여야 되기 때문에 2가 나올 수 있고요. 이때는 알파가 0이겠죠. 아니면 1이 나올 수 있겠죠. 이때 알파는 2분의 1이어야 되죠. 이거 말고 다른 케이스가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알파는 0하고 1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니까. 그리고 n은 정수고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x라는 건 n 더하기 알파잖아요. n 더하기 알파. 자, 그때 x가 2가 될 수 있겠죠. 이때 알파는 0인 거니까. 아니면
1 더하기 2분의 1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파 x제곱이 미안해요. x제곱을 이제 저렇게 잡기로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x값은 제곱해서 2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뿔마 2네요. 제곱해서 2분의 3이 나와야 되니까 루트 2분의 루트 3 유리해주면 2분의 루트 6. 그래서 뿔마에 2분의 루트 6. 그래서 정수라는 아이디어만 계속 가지고 가주면 사실 뭐 이렇게 가우스도 그렇고 절대값도 그렇고 복잡해 보이는 거지, 그거 자체가 뭐 엄청나게 막 대단한 방정식을 뭐 풀러라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신에 이제 복잡해 보이는 건 맞아요. 이제 새로운 기호가 있고 쟤 때문에 뭐가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제한들이 막 생기니까. 근데 원리만 놓고 따지고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복잡해 보였던 아이들이 간단하게 풀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특히 이제 가우스 관련돼서는 계속 강조하는 게 가우스는 그냥 단순히 정수일 뿐이다. 정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x를 정수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아이디어도 항상 얘기는 했었는데, 아마 앞에서 문제 풀 때는 저거 관련돼서 저렇게 풀어야만 하는 것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저 내용, 특히 이제 내가 뭔가를 정수라고 세팅을 했을 때 그러면 그 가우스를 씌우기 전에 그게 x일 수도 있고 여기처럼 x제곱일 수도 있을 거고, 걔네들을 n 더하기 알파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알파라는 건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다. 뭐 아주 되게 미묘한 숫자인 거죠. 조그만한. 그래서 그렇게 좀 잡을 수 있다면 어지간한 가우스 관련된 방정식 이런 것들은 다 쉽게 풀 수 있어요. 다음에 7번입니다. 7번. 요것도 이제 되게 익숙한 아이가 보이죠? 자, 얘가 보였으니까 뭘 생각할 거야? 오메가 생각해 줘야겠죠. 아까 한번 썼으니까 그냥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는 거 정도.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라는 거 정도. 요것만 체크해 주면 될 거고요. 근데 이 오메가는 세제곱 할 때마다 1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메가 n제곱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이 n이 그 분류 생각해 보면 3의 배수일 때랑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일 때랑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일 때 그 값이 달라지는 거죠. 즉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오메가 세제곱하고 오메가 제곱하고 오메가하고 같은 거 아닌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또 언제 같아져? 오메가 6제곱 같은 거고, 얘는 오메가 5일 때 또 같고요. 얘는 오메가 4제곱일 때 같은 거잖아. 마찬가지로 얘는 오메가 9제곱이 같고요. 오메가 8제곱이 같고요. 오메가 7제곱이 같고, 이렇게 쭉 가는 거지. 즉 이 지수를 내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가 나오냐에 따라서 다 같은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얘 비슷한 거 우리 거듭제곱, 그러니까 i의 거듭제곱 있었죠. i의 거듭제곱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이제 fn이라는 게 주어져 있는데 얘가 오메가 n제곱 더하기 1분의 오메가 2n제곱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근데 얘가 저 오메가에 붙어 있는 지수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물들을 가져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n이 이제 3k라고 합시다. 3k라고 하면 이제 f3k 해달라는 거잖아. 그럼 얘는 오메가 3k 플러스 1분의 오메가 6k가 될 거고, 3k이고 6k이고 그냥 다 1인 거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 항상 나올 거예요. 자, 그럼 3k 플러스 1이라면 그럼 얘는 3k가 어차피 1인 거니까 오메가 더하기 1분의 오메가 제곱 해달라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저번에 아까도 정리했던 거지만
오메가 더하기 1이라는 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었잖아. 그럼 얘가 오메가 제곱 되니까 마일 되겠죠. 자, 이번에 n이 3k 플러스 2야. 그럼 이제 f의 3k 플러스 2라고 하면 오메가 세제곱은 어차피 1 나올 거니까 이렇게 제곱 더하기 1분의 여기 4제곱이니까 그냥 오메가랑 같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해도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니까 마1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자, 그러니까 F1, F2 얘네들은 다 마일 나올 거고요. F3이 되면 2분의 1, F4가 되면 마일, F5도 마일, 그 다음 F6이 되면 2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얘가 지금 원하는 게 1부터 20까지야. 1부터 20까지. 그러면 3K가 몇 개 있는 거지? 얘는 3, 6, 9 해서 18까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가 몇 개냐? 여섯 개? 그럼 이제 나머지는 이제 3K 플러스 1하고 3K 플러스 2개월이겠죠? 얘가 그러면 20개였으니까 14개가 있는 거네?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2분의 1 있는 게 6개 있는 거고 마이너스 1 있는 게 지금 14개 있는 거잖아. 그럼 3에다가 14를 빼면 마이너스 11. 그래서 제가 원하는 값은 마이너스 11인 거죠. 요거는 이제 3의 거듭제곱 형태마다 그러니까 오메가 n제곱이 나왔을 때 이제 지수가 이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냐에 따라서 각각 값들이 달라진다. 그거만 생각해 주면 되고요. 저거를 이제 진짜로 1, 2, 3, 4 해봐서 규칙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저렇게 20번 하라는 건 무조건 규칙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규칙을 찾아줄 때 마일 2번 나온다고 해서 혼자 신나갖고 그럼 얘는 계속 마일인가 보다 하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직접 해서 찾아볼 때에는 아무리 적게 해봐도 4번 정도 아니면 거의 한 8번 정도까지는 해봐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이건 20개였으니까 20개 중에 뭐 8번을 해보겠다면 거의 다 해보는 느낌이라서 그것까지는 아니었을 거고, 어쨌든 4번 이상은 해보겠다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그 규칙의 변수들이 생겼을 때 찾아낼 수 있거든요. 얘처럼 이제 마일 2분의 1, 마일 2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는 규칙이었는데 내가 2번만 해보고 나서 다 마일 나오네 하고 나서 풀고 나면 그냥 오답인 거죠. 그래서 규칙을 직접 계산해서 찾아볼 때에도 최소한 4번 정도는 시도해보고 거기 내에서 뭔가를 찾아봐야지 라고 좀 해주시면 오류 가능성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자, 연습 8번은요. 얘도 뭐 나머지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제법 정리는 사용해 줄 건데 그 전에 요게 보이죠? 얘도 이제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x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해 주고 나면 얘가 될 거고, 얘가 이제 x 세제곱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법 정리를 사용해서 뭔가를 표현을 해줄 건데, 즉 x의 20제곱 더하기 a의 x의 10제곱 더하기 b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누면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x 더하기 1이다. 요걸 이용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0이 되게 하는 무언가를 곱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0이 되게 하는 숫자를 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0이 되는 무언가를 잡을 거잖아요. 걔를 이제 오메가라고 이제 세팅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라고 세팅을 잡은 거죠. 자, 그럼 아까 우리 저 보라색으로 정리한 것 때문에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요렇게 잡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나머지 정리에서 뭐 항등식을 푸는 법은 결국은 하나밖에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대입해서 찾는 건데, 거기서 이제 대입하는 값이 이제 오메가가 되는 거지. 그래서 x에다가 오메가를 넣어주면, 이걸 넣는 이유는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을 0으로 만들고 싶어서 넣어주고 나면 오메가 20제곱에다가 a의 오메가 10제곱 더하기 b가 될 거고, 여기가 오메가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자, 아까
그 정리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다 오메가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것들을 이제 다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복소 상등을 이용할 건데, 오메가 세제곱이 마일이잖아? 그럼 세제곱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번, 세제곱을 6번 한 다음에 2개가 남은 거죠. 그러면 얘는 오메가 제곱이랑 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쟤는 오메가 세제곱을 3번 한 다음에 하나 오메가가 남은 거니까 마이너스 A 오메가가 되고 B가 되고, 얘가 지금 오메가 더하기 1이라는 거죠. 근데 오메가 제곱이라는 건 오메가 빼기 1이라서 오메가 빼기 1로 바꿔주고요. 마이너스 A 오메가 더하기 B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해서 다 왼쪽으로 옮기고 오른쪽을 0으로 만들어 줍시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단 하나, 뭘 이용하기 위해서? 복소수 상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 얘를 정리해 주면요, 오메가가 있는 것들은 마이너스 A밖에 없네. 오메가랑 오메가 지워질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A 오메가 이렇게 하나 남을 거고, 그 다음에 오메가가 없는 것들은 더하기 B 빼기 2는 0 이렇게 나오나요? 그러면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0이 되고 B 값은 2가 되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그 단원들의 내용이 섞여 있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기서 나와 있는 되게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각각 단원에서 얘기했던 가장 핵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잘 모여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요 형태는 아마 뭐 이런 얘기가 없더라도 우리가 그 나머지 정리할 때 그 x 더하기 1이나 x 마이너스 1 곱해서 뭐 정리하는 뭔가를 집어넣고 식 정리하는 거, 이런 거 좀 연습을 좀 해봤으니까 막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여기서 왜 오메가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바로 납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9번인데요. 이거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왜냐면 이제 그 식을 정리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막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은 잘 안 들어요. 왜냐면 이건 약간 이 문제를 푸는 방법처럼 이게 좀 굳어진 느낌이라서, 얘네들을 이제 복소수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더하면 0이고 제곱해서 더해도 0 나오는 저 값이 뭐냐. 자, 그때 알파분의 베타랑 베타분의 감마의 켤레를 해서 둘이 더하면 어떤 값이 나오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미지수가 많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지수를 줄여줄 건데, 그나마 덜 친숙한 감마를 없애버립시다. 감마 같은 경우에는 얘가 마이너스에 알파 더하기 베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식을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집어넣어주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다가 감마 제곱이니까 마이너스는 별 의미 없죠. 요거 제곱을 해줄 거고요. 그러면 얘는 2알파 제곱 2베타 제곱 더하기 2알파 베타를 했을 때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은 0인데,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을 느끼냐면, 여기까지 할 때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다들 받아들이는데, 이걸 보면서 너 이거 2차 방정식인 거 보이니? 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 자, 근데 요거를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사실은 알파가 아니에요. 알파가 아니고 베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알파분의 베타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알파분의 베타를 알고 싶으니까 양변을 알파로 나눠주고 나면요. 알파로 나눠주고 나면 여기가 알파분의 베타의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1은 0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요 식은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알파분의 베타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이 문제도 정석 연습 문제 풀다가 한번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알파분의 베타의 값을 구해라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전에 내가 구한 값이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가 얼마다 뭐 이런 값을 구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뭐 걔를 이용해 갖고 그걸 막 방정식화해 갖고 푸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아마 그 어떤 문제인지 보면은 기억이 날 텐데, 앞에서 한번 풀었던 문제니까 얘는 요 아이디어와 관련돼서는 이제 참고로 연습 6-17 실력 정석이에요. 요 문제를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요것도 같은 아이디어로 접근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알파분의 베타를 약간 t라고 치환해 주면요, t제곱 더하기 t 플러스 1은 0이라서 이 t 값을 구하면 그대 공식에 의해서 2분의 마이너스 1의 뿔마의 루트에 3i 이렇게 나오겠네요. 즉 알파분의 베타가 될 수 있는 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알파분의 베타가 2분의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루트 3i가 될 수도 있겠죠. 사실 뭐 둘의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때 내가 원하는 값을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알파분의 베타는 구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아직 못 구한 값이 있죠. 얘죠, 얘. 자, 얘를 이제 좀 구해봐야 될 건데, 자, 그럼 얘는 베타분의 감마를 하고 나서 켤레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감마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죠. 여기다 이제 켤레가 들어간 거거든. 그럼 얘가 마이너스에 베타분의 알파 하고 마이너스 1, 여기에 지금 켤레가 들어가 있는 거랑 같죠. 어차피 저 마이너스 1은 상수니까 안 될 거고. 자, 그래서 동시에 뭘 또 같이 구해봐야 되냐면 베타분의 알파의 켤레도 한번 구해봐야 돼요. 그래서 베타분의 알파를 해주면 이거 역수잖아.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루트 3의 i분의 2가 될 거고, 여기 안에다가 똑같이 내가 켤레를 곱해준다고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일 거니까 저 값은 1에다가 3하면 4인가요? 4에다 2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겠죠. 그럼 요거 다시 정리해주면요, 2분의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루트 3i가 돼서 베타분의 알파는 알파분의 베타의 켤레가 돼버려요. 켤레가. 똑같이 얘도 베타분의 알파를 해보잖아.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의 i분의 2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해주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은 정보가 뭐냐면 베타분의 알파의 켤레를 해준 건 알파분의 베타를 한 거랑 똑같다는 거야. 근데 여기다 켤레 해주면 여기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파분의 베타분의 알파의 켤레를 해준 건 알파분의 베타로 바뀌겠죠. 자, 요거를 가지고 아까 물어봤던 거를 이제 적용만 해주면 되는데, 얘가 물어보는 건 알파분의 베타에다가 베타분의 감마의 켤레를 해달라는 거였잖아. 근데 알파분의 베타에다가 베타분의 감마의 켤레라는 건 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의 켤레에다가 마이너스 1과 같았죠. 그럼 얘가 알파분의 베타가 될 거고, 마이너스에 베타분의 알파의 켤레는 알파분의 베타랑 똑같다고 했고요. 자, 그럼 어차피 같은 값이니까 지워져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 앞에 우리가 초록색으로 체크한 저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저 값이 뭔지를 찾는다. 여기까지는 그냥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어요. 저런 형태의 방법들이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지난 단원의 연습 문제에서도 나왔었고, 이게 자주 보이는, 결국은 우리가 2차 방정식으로 만들면 근해 공식이라는 엄청난 도구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값을 무조건 찾을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알파분의 베타와 베타분의 알파 사이에서의, 즉 역수가 서로 켤레가 됐다. 이거 사실 이 숫자이기 때문에 늘 적용 가능했던 거고, 사실 제가 오메가잖아요. 오메가는 원래 그 오메가랑 켤레를 한 게 결국 이게 오메가 역수랑 똑같고, 얘가 또 오메가 제곱이랑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긴 했어요. 이제 오메가 정리 나올 때. 근데 이게 오메가라고 보일 때랑 얘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랑은 느낌이 확 달라서, 제가 지금 역수를 했을 때 얘가 켤레다라는 게 바로 떠오르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기까지 만약 내가 t까지 구했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아마 마무리하기에는 좀 어렵진 않았나,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의식적으로 좀 생각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심화를 할 때에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맞추려고 하려고 미리 경험을 해보는 거거든. 근데 그 경험의 결과물들이 그냥 스쳐 지나간다면 절대로 나한테서 이제 성장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내 거로 만들려면 어느 정도는 좀 기억하는 것들도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매 시간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고 복습하고 기억하고 내 걸로 만들고, 이 과정들이 잘 돼야 수상화가 튼튼히 잘 갖춰졌다, 뭐 이렇게 그런 평가도 들을 수 있고, 본인 스스로도 되게 그 수상화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없앨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 주세요. 이게 처음 할 때 느낌하고 이거 여러 번 했을 때 느낌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면,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축적하고 기억하고 하는 과정들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내려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2번, 3번 계속 과정 진행하면서 이제 수상화를 뭐 여러 번 반복할 거 아니야, 당연히 내신 보기 전까지.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좀 성장하는 느낌, 이런 것들이 좀 덜 든다. 그러면 내가 어떤 것들, 특히 심화 관련돼서의 경험치들을 좀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았나,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많이 복습하고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꽤나 많이 시간을 투여하고 있었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서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7단원 연습 문제 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